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세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해야 할 내용은 조세총론 첫 번째입니다. 먼저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대해서 간단히 학습하고 난 후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과세기간이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든지.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날 때 국세를 납세하면 됩니다. 상속세, 정력세. 상속세는 돌아가시고 물려줄 때 취득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요. 정력세는 살아 계실 때 물려준 재산에 대해서 정려받은 수증자가 내는 세금이 되겠죠. 그래서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데, 정려세는 정려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되어집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죠? 또 지방세 보면 재산세가 있는데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이때까지 취득하고 있는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되겠지는 것이죠. 인지세, 문서를 작성할 때 내는 것이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죠. 독립세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취득할 때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내고요. 또 등록면허세를 낼 때, 그죠? 등록할 때 그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취득 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유 시에 종합부동산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를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농어촌 특별세를 내냐면 바로 본세인 종합부동산세, 또 취득세, 등록면허세 낼 때 같이 내니까요. 이 세 개의 본세죠. 본세가 납세 의무가 성립한 때 농어촌 특별세도 같이 낸다. 자,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낼 때 부가적으로 내는 세금, 농어촌 특별세 안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수시, 부가, 징수, 조세는 말 그대로 수시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내면 되는 거고요. 무신고, 과소 신고했을 때 가산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한 때, 그죠? 지났으니까 가산세나 과소신고를 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지방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할 때 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또는 등록면허세는 등기할 때, 등록할 때.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유 시점에 내는 세금이 되어지죠.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마찬가지로 국세의 종합부동세하고 같이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입니다. 그죠? 7월 1일. 주민세는 7월 1일입니다. 6월 30일 끝나고 7월 1일. 반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생각하면 되겠죠. 여섯 번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다. 소득세가, 법인세도 결국은 기업 일을 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소득이 있을 때 소득세와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이 내면 소득세, 법인, 기업이 내면 법인세. 이때 지방소득세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본세 납세, 아까 이야기했지만 취득 등록 면허할 때 지방교육세 내고요. 그 다음에 보유시에 재산세 보유할 때 지방교육세 냅니다. 그 다음에 무신고 과소가산세는 마찬가지로 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때부터가 되어지겠죠. 1번, 다음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연결해 놓은 것이다. 바르게 연결되었으면 O, 아니면 X를 하시오. 재산세, 과세 기준일,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수시부가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산세, 수시부가 사유 발생한 때,
정답은 O입니다. 재산세는 과세의 기준일이 있다 그랬죠. 종합부동산세하고 같이 위하라 그랬죠. 6월 1일.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즉 본세가 납세 의무가 발생할 때죠. 언제입니까?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보유할 때 재산세를 낼 때 지방교육세를 내는 것이죠. 수시부가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그때 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득세,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이며,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이며,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다. 정답은 X입니다. 나머지 다 맞는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때라고 이야기했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법인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이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구분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양도 목적물을 양도할 때이다. 정답은 X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간이 종료할 때입니다. 양도할 때 내는 것이 아니죠. 양도는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과세 기간이 있습니다. 1년에 양도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과세 기간이 종료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랍니다.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는 과세 기간의 다음 해 잉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납부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최신관서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종료할 때입니다.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양도 목적물을 양도할 때이다. 정답은 X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이 있다 그랬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재산세와 같이 외워놓자고 이야기했죠. 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기준일도 6월 1일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목적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하고요, 또 환경을 보호하고 또 생활 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주민생활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죠. 그죠? 그 다음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재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 바로 지역자원시설세가 되어집니다. 부존자원 보호, 환경보호, 주민생활 환경 개선, 주민생활 환경 개선, 소방사무에 소요되어지는 재반비용 충당. 지역자원시설세 미부과할 때는 언제 있느냐? 미부가 됩니다. 특정 자원분, 그 다음에 특정 시설분,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미부과하는 경우는요, 첫 번째, 지역자원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직접 개발해서 이용할 때. 두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경우, 지역자원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경우에는 미부과를 하게 되어집니다. 직접 개발할 때, 무료로 제공할 때. 두 번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미부과하는 경우는요, 첫 번째,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지는, 과세가 아닙니다. 비과세되어지는 건축물과 선박에
미부가 되어집니다. 소방분입니다. 소방분. 그리고 아래의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200%의, 즉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주거용이 아닌 4층에서 10층 이하의 건축물입니다. 주거용이 아닙니다.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청수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저유정, 기름을 보관하고 있는 거죠. 주유소, 정류소, 유흥장, 극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 건축물, 저유장, 주유소, 정류소, 기름과 관련되죠. 유흥장, 극장, 유흥장소죠. 이런 것은 화재 위험 건축물에는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는 어딘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세금을 내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특정 자원분, 자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 발전소 소재지, 이쪽에 용수를 사용할 거니까, 그죠? 발전소 소재지, 지하수, 물을 채수하는 그곳의 소재지, 그 다음에 지하자원, 당연히 지하자원이 묻혀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강업권이 등록되어진 토지의 소재지. 근데 지하자원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안분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80%, 20% 이렇게 A지방, B지방이 이렇게 걸쳐져 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80%, 20% 이렇게 배분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특정 시설분 지역장 시설세, 이건 시설분입니다. 컨테이너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은 당연히 발전소의 소재지에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 소방분. 건축물은 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의 소재지. 만약에 선적항이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전개장 소재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선박장이 없어요. 그러면 배가 저 멀리에 전개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어디 닷을 내리고, 그죠? 이때는 전개장의 소재지를 갖다가 납세지가 되어집니다. 근데 전개장이 일정치 않아요. 이쪽에도 되고, 이쪽에도 되고, 특정한 장소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에 납세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4층에서 10층 비주거용이라 이야기했죠. 그리고 정류장, 그리고 유흥장소 이런 부분도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이다. 정답은 O입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건축물 및 선박은 과세 기준일이 되어집니다. 발전 용수는 용수가 수력 발전에 사용하는 때, 지하수는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자원은 채광하는 데, 그죠?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를 채운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 출항, 들르고 항구에 들르고 항구에서 내가는 그때. 그 다음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는 화력 발전소를 발전하는 그 시기가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죠? 다른 건 다 아는데 건축물 선박은 과세 기준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일곱 번째,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은 O입니다. 재산세 비과세되는 건축물 선박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8번째,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광업권은 등록된 토지의 면적이 큰 소재지에 지방단체장이 부과한다. 정답은 X입니다.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게 되어집니다. 9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지역자원시설에 대해서는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자원시설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정 자원분 지역시설세와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죠. 10번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이다. 정답은 X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죠?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취득한 금액을 세무서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재산세의 경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는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합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신고 납부입니다. 11번째,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다. 정답은 X입니다. 지방세의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이죠. 보통세는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자동차를 취득하니까 자동차세도 내고 취득세도 낸다. 취득한 다음에 등록해야 되잖아요. 면허 내야 되잖아요. 등록면허세. 자, 자동차 타고 담배를 태면서 레저를 다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재산세 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방의 소득이 되어지네요. 물론 내용하고 약간 안 맞더라도 외울 때 자동차 취득 등록, 담배 레저, 재산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연계해서 외우면 좋겠습니다. 12번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이다. 정답은 O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보통 징수의 방법을 취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신고 납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13번째,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어지는 조세 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은 X입니다. 담보가 압류를 앞서네요. 그죠? 납세 담보물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담보물에 대하여
매각 대금은 납세 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담보가 압류보다 더 앞서네, 그죠? 14번째, 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은 O입니다. 재산에 부과되어진 세가 당해 재산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 전세권이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에 앞서게 되어집니다. 순서를 잠시 보면 재산의 매각 배분할 때 종합부동산세, 재산에 관계되어지는 세금이 되어지죠.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이 되어지겠죠. 이런 것들은 전세권 담보, 즉 피담보 채권보다 앞서게 되어집니다.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에 대해서 잠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원칙은 일반 거래는 5년이 제척기간이 되어집니다. 이때까지 과세하지 않으면 소멸되어지는 거죠. 그 효과가. 여기에 거래는 외국에서 거래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죠? 이때는 7년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안 한 경우, 그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신고 안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으면 7년이 되어집니다. 일반 거래는, 여기에 거래는 10년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자, 부정만 외우면 되겠죠? 부정행위는 10년이고요. 여기에 거래는 15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계해서 외우면 좋겠죠. 원칙 5년, 7년, 10년, 여기에 거래는 7년, 10년, 15년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가산세 안 내가지고, 그죠?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가산세를 내야 하는 그 시기부터 10년이 지나야지 제척기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은 10년입니다만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하거나 부정행위로 신고할 때, 그죠? 이때는 15년이 되어집니다. 아까 국세 지방세 원칙 기억나나요? 5년, 7년, 10년, 그죠? 여교에서는 7년, 10년, 15년 이렇게 나왔는 거 기억나죠? 15번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정답은 O입니다. 자, 원칙 5년, 7년, 10년, 그죠? 여기에는 7년, 10년, 15년. 상속세, 증여세 10년, 미신고, 거짓신고, 부정신고 15년. 16번째, 국세기본법상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나 여교의 거래인 경우 과세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정답은 X입니다. 여기에 7년이죠. 그죠? 자, 여기에 거래, 국제거래,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인 거래로 국외 자산의 매매, 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거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여교의 거래라고 이야기합니다. 17번째,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이 2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2월 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간 제척기간을 준다. 정답은 O입니다. 과세기간 이후, 요렇게 한번 생각해보면요. 요 부분이 이제 과세기간이고요.
과세기간이다. 이월되어진 결손금, 그죠? 과세기간에 이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이때가 이월 결손금, 손해가 나서 다음 기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2월 결손금 넘어온 2월 넘어왔다 결손금이 요때 1기, 2기면 1기의 결손금이 넘어왔다 2월 결손금, 그죠? 그래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법인세는 2월 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 요 부분에서 공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금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0만 원이 이렇게 발생했으면은 요때 발생했는 것이 10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을 빼고 90만 원만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2월 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 요것이 법정신고기한이 되시죠. 결손금을 공제한 이때로부터 1년간의 제척기간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18번째, 다음 중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르시오. 첫 번째, 재산세. 두 번째, 농어촌 특별세.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네 번째, 지방교육세. 다섯 번째, 인지세. 정답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가 되어집니다. 자, 취득 단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취득 단계는 재산세는 보유 단계죠. 종합부동산세 보유 단계죠.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 내거나, 그죠?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요 낼 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두 개를 다 냅니다. 그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와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의 세금이 맞고요.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 다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해당되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죠?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낼 때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되어집니다. 19번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이다. 정답은 X입니다. 보유 단계에 과세되어는 세금은 맞습니다만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조세는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누는데 독립세는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부가세는 독립세가 발생할 때 그때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독자적으로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자, 독립세는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 면허세, 보유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20번째, 부동산 보유 시 부과되는 조세와 그에 대한 부가세가 옳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재산세, 지방교육세. 두 번째, 종합소득세, 재산세.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네 번째,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다섯 번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정답은 1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이고요.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되어집니다. 21번째, 다음 중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보유 단계에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이 아닌 것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면허 등록세. 두 번째, 농어촌 특별세. 세 번째, 개인 지방소득세. 네 번째, 지방교육세. 다섯 번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정답은 한 개입니다. 면허 등록세는 취득 단계의 세금이기 때문에 보유 단계가 아닙니다. 농어촌 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보유 단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 맞고요. 개인 지방소득세는 그 해에 소득이 발생했는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 부과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재산세 때 내는 부가세가 되어지죠. 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목이 되어지고, 면허 등록세는 취득시, 취득세와 면허 등록세 기억나시죠? 22번째, 상속세와 재산세는 물납을 허용한다. 정답은 O입니다. 재산세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물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물납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 의무자가 신청을 하면요, 물납 허가가 가능합니다. 물납 자산의 관리, 처분이 적당하지 않을 때, 그죠? 이때는 물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상속세,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건으로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23번째, 상속세는 물납과 분납을 모두 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아까 물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상속세와 재산세였죠. 그런데 물납과 분납 모두 가능한 것은 상속세가 아니라 재산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물납만 가능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분납만 가능한 겁니다. 둘 다 가능한 것은 지방세 중에 재산세가 해당되어집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을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초과금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고요. 2개월 이내에 5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즉 2분의 1이죠.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일 때 2분의 1이니까 300만 원을 1차 내고 나머지 300만 원, 즉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을, 2분의 1은 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50만 원 기준입니다. 자, 재산세, 물납, 분납 모두 가능, 상속세는 물납만, 종부세는 분납만. 조세의 법정 신고 기한에 대해서 잠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되어집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에 먼저 면허세를 내야지 등기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 2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1기는 6월 30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가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25일 이후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에 25일 이후는 7월 25일이고요. 12월 31일, 이게 마감일은 12월 31일이니까 25일 이후는 1월 25일이 되어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징수가 원칙인데, 아까 했었죠. 당해 연도 12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여기 오타인데요. 납세 의무자가, 그죠?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기를 선택할 때 12월 15일입니다. 원칙은 보통 징수가 원칙입니다. 자,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그 다음에 그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려세는 취득한 날, 정려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죠? 그래서 살아 계시니까 좀 더 빨리 해라. 돌아가셨으니까 슬픔도 달래고 좀 더 늦게 해라. 이렇게 2배로, 그죠? 낮췄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취득세 60일 이내, 그 다음에 상속세, 정려세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세금 납기 기한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주택재산세의 2분의 1까지 내면 되겠습니다. 9월 16일, 9월 30일입니다.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7월 31일까지.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 의무자가 희망했을 때가 되어지겠죠. 자, 건축물이 더 빠르네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2개월 뒤에 토지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24번.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정답은 O입니다. 정년은 3개월이고, 그죠? 속하는 달의 말부터 6개월, 정년은 3개월. 같이 외워놓도록 합시다. 25번째.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정답은 X입니다. 토지는 9월 16일부터 1일부터가 아닙니다.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건축물을 납부하고 난 다음 2개월 후에 토지가 되는 것이죠. 건축물이 우석이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기억하도록 합시다. 26번째. 등록면허세의 법정 신고 기한은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 정답은 O입니다. 등록면허세의 법정 신고 기한은 등록하고 난 다음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27번째.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표준 확정 신고 기한은 토지거래구역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이 있는 연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정답은 O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구역이 해제되거나 또는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다 지불했어요. 그죠? 그럼 허가가 해제되었다? 그 다음에. 또 허가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5월 1일. 근데 확정일 이후에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대금이 지급한 날 다음에 5월 1일. 그죠? 그 다음 해에 5월 1일에서 5월 31일이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28번째. 종합부동산세의 법정 신고 기한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방식을 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12월 15일이다.
정답은 O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징수는 보통 징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즉 12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반복하여 들어봅시다. 반복만이 최선의 학습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